만약 당신의 자녀가 부모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당신을 선택할까요? 잠시 숨을 멈추게 하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방식이 의도치 않게 자녀의 마음에 깊은 골을 만들고 그들을 서서히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글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자녀 사이에 생긴 보이지 않는 틈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 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함께 성찰하며 상처를 보듬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한 더 나은 관계를 향한 고요한 여정을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입에 칼을 문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마음에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야. 와 같은 말들은 비수가 되어 자녀의 자존감 깊숙이 밝힙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말과 끊임없는 비난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의 평가 이전에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라는 세상의 첫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늘 못나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되며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의 작은 표정이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는 위태로운 내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부모님 역시 상처받은 내면을 가진 분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부모에게서 혹은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 받았던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서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자녀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사라지는 공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에 불이 내려 평생의 나무를 키워내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자식에게 무겁게 기댄 부모입니다. 이들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보험이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삶도 온전히 꾸려나가지 못한 자녀에게 경제적 부양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부부 사이에 불화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끊임없이 쏟아내며 자녀를 감정적 해결사로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 이전에 부모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이나 미래를 설계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끼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죄책감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고 부모라는 무거운 둥지를 평생 이고 살아가야 하는 새와 같습니다. 진정한 효는 일방적인 희생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건강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강강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 또한 그 모습을 배우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부모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자식을 가두는 부모입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이나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깊이 개입하며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을 들일 수는 없어. 와 같은 말로 자녀의 선택을 꺾으려 합니다. 이러한 반대 뒤에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걱정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도를 넘어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심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족쇄가 됩니다. 부모의 강력한 반대는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한 자녀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부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의 삶을 항해해 나가야 할 독립된 선장입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 온전히 자녀의 몫이며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노를 대신 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멀리서 등대가 되어주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소리 지르는 가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대화 대신 고함이, 이해 대신 비난이 오가는 공간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불호령이 떨어지고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감정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급급합니다. 고함이 가득한 집에서 자란 아이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걷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늘 불안에 떠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리를 질러야만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이길 수 있다고 배우며 자신 또한 소리 지르는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비극은 소음은 가득하지만 진정한 소통과 경청은 없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기에는 너무 시끄럽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에는 너무 날카롭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목소리를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함이 멈춘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소리 지르는 가족의 반대편에는 냉랭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곳은 고함도 다툼도 없지만 온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마치 각자의 섬에 사는 것처럼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잊고 아플 때도 괜찮으냐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말수가 적어도 따뜻한 눈빛과 묵묵한 행동으로 서로를 챙겨주는 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랭한 가족의 침묵은 무관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따뜻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힘든 시간을 기꺼이 함께 견뎌내는 노력을 통해 매일 새롭게 탄생하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탯줄을 끊어내는 지혜, 즉 놓아주는 것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한 걸음씩 뒤로 멀어져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지만 아이가 성인이 된 뒤로는 부모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녀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한 명의 온전한 성인으로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조금 못난 선택을 해서 불안해 보이더라도 세상과 부딪히며 쩔쩔매는 순간에도 부모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봐 주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낮고 녹슨 경첩과 같은 세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자동문이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훨씬 더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딛는 자녀의 발걸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희망찬 전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어린 시절의 아픔을 떠올렸다면 가장 먼저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으며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받은 상처는 결코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가치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모의 거울이 아닌 당신 자신만의 빛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미워하거나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글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자책하거나 방어적인 마음을 갖기보다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모르고 행했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시작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다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미안하다. 혹은 엄마가 내 마음도 모르고 너무 내 생각만 했네. 정말 미안해. 와 같이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닫혔던 자녀의 마음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릴 수 있습니다. 세월의 골이 깊어 당장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진심을 전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연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세월이 흘러 자녀가 장성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부모의 따뜻한 인정과 지지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내가 있어 참 좋다. 이 한마디는 자녀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의 말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참 훌륭하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부모만큼은 나를 최고로 여겨준다는 믿음은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 이상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지친 자녀의 마음을 감싸주는 부드러운 꽃잎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과 희망의 말이 우리 가정에 가득할 때 관계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랑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아버지랑 밥 한번 먹자. 딸, 엄마랑 데이트할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표현에 서툰 아버지들은 아들, 딸의 식사 제안을 덜컥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청해 보십시오.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눈을 맞추며 마음을 연결하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어쩌면 그 식사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쌓여갈 때 냉랭했던 가족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고 서로에게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고정되는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말과 행동, 관심과 노력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정원과 같습니다. 어제까지 가시던 불이 무성했다 해도 오늘부터 우리가 사랑과 이해라는 물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툴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매일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변화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